자, 이번엔 독후감의 중간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게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 준 요소나 방식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없는 주제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라 해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구성만 할 수 있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든 친구들은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을 나중에 따로 보여줄 테니까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건 내 생각이라고 썼어요. 원래는 이제 느낀 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 느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없다고 해요. 있었으면 아마 독후감 되게 잘 썼겠죠? 그걸 쓰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느낀 점이 없다고 중간을 안 쓸 순 없잖아요. 느낀 점이 없는 학생들도 알차게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느낀 점 대신 이제 생각을 써보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후감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내 경험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책 내용에서 나온 어떤 사건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써보는 거죠. 물론 반대되는 경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내가 동생을 괴롭힌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을 보고 우리 형제가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 형제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것도 괜찮죠. 뭐 놀부는 동생을 안 도와주고 욕심 많고 못됐는데, 우리 형제는 사이가 좋아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형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면 동생이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경험이지만 형제 관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켜서 써보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뭐 흥부가 제비다리를 거쳐줘서 복받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만약 길 가다가 자주 보이는 뭐 강아지가 있어서 귀여워해줬는데 나중에 그 강아지가 나를 알아보고 애교를 부린다든지 하면 동물한테 잘해준 경험이니까 그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형제도 없고 동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 궁금증입니다. 주인공은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악역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써보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생각해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놀부는 왜 흥부를 못 살게 굴까? 흥부는 왜 제비를 도와줬을까?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덧붙여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물론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대답만 하면은 문장의 끝부분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 놀부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대답을 쓰고 놀부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를 하면 나름 부드럽게 끝맺음이 될 거예요. 흥부는 왜 제비를 도와줬나?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아픈 제비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나 보다. 흥부는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나는 경험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답도 너무 뻔히 보이고 그래서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의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비판, 옹호라고 여기다가 썼죠. 궁금증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비다리를 일부러 다치게 한 놀부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뒤에 그 이유를 쭉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놀부의 행동은 잘못됐다 라고 쓴 다음에 그 이유를 쭉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흥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 뒤에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 설명해줘도 좋아요. 이때 잘한 건 뭐 이러이러해서 잘했다, 못했으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했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자신의 생각으로 쭉 채워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말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질문, 의견 이 부분은 쓰다 보면은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별로 쓸 게 없어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글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좀 덧붙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덧붙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조금 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해요. 뭐냐면
나라면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놀부처럼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평가나 궁금증,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꼭 좋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놀부랑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쓸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흥부의 경우는 나도 흥부처럼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혹은 나는 흥부처럼은 못했을 것 같다.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뭐 착하고 대단해서 솔직히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그럼 못한다고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쓰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왜 그렇게 행동할지 자세히 써주는 글도 솔직하고 좋은 글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중간 부분에는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글을 쓰다 보면 질문을 하면서 나라면 이랬을 텐데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말하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즉 여기 있는 건 꼭 하나만 쓰거나 뭐 순서대로 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삼형식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일단 감상 부분인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정리하라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처음과 중간 부분을 충실하게 잘 썼다면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내용이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 그런 친구들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 책을 읽고 어떤 교훈을 얻었다. 교훈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결심. 이런 교훈 혹은 들었던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바람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결심한 내용을 잘 지켜서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책의 등장인물도 나처럼 이런 교훈을 얻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내 개인적인 바람 혹은 등장인물에 대한 바람, 이런 식으로 둘 다 해도 좋고 둘 중에 하나로 마무리해도 좋아요. 교훈, 결심, 바람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써도 되고 두 개를 섞어서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글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니까 세 개를 섞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하나만 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섞으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세 개를 섞으면은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순서도 그대로예요. 교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결심을 쓰고 그 다음에 바람을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론 구조예요. 이게 끝입니다. 교훈 대신에 이제 다른 걸 써도 돼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를 읽고 나서 교훈이라고 하면은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이거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는 식으로 써도 돼요.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교훈과 사실 의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이제 표현이 약간 다른 거죠. 그리고 결심인데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지런해야 되겠다 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혹은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게을렀다면 늦잠도 자고 숙제도 미루고 맨날 놀면서 게으르게 지냈는데 앞으로는 일찍 일어나고 숙제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게을렀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하나씩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부지런해요. 지금도 일찍 일어나고 숙제도 잘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마무리 바람. 바람은 나에 대한 바람이 있고 등장인물에 대한 바람이 있다 그랬죠. 둘 다 써도 되는데 하나씩 한번 예시를 들어봐 줄게요.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부지런해야겠다. 이렇게 게을렀는데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교훈과 결심 부분을 썼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이걸 통해
나중에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어떤 바람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배짱이도 나처럼 생각을 바꿔서 부지런해져서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뒷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바람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건 예시라서 이미 죽은 배짱이한테 뭘 바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굳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배짱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는 부지런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이제 끝부분이에요. 처음과 중간을 잘 썼다면 마지막은 자신이 쓴 내용을 정리만 하면 되는 느낌이라 가장 쉬울 거예요. 자, 독후감 쓰기 기본 구성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실전 독후감 쓰기입니다. 일단 책은 여러 사람들이 아는 쉬운 내용으로 골라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